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전국이 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서울에도 비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19의 길었던 장마에 8, 9호 태풍을 보내자마자 10호 태풍 하이선이 찾아왔습니다.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부산은 강풍과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또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하루 YTN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상황 확인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태풍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입니다.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논란이 많았던 2차 재난지원금 결국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1부에서 살펴보고요. 3분여가 사전 녹화된 영상 띄워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운동량 부족하신 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2부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의 세대주는 누굽니까? 혹시 세대주신가요? 큰 고민 없이 써왔던 세대주란 말,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라고 하는데요. 2부에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논란이 많았던 2차 재난지원금 결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났죠.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4차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2차 재난지원금 얘기하기 전에 오늘부터 서울 시내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4,511곳에 더해서 프랜차이즈형 제과 제빵점과 아이스크림 빙수점 등 총 2,176곳에 대한 거리 두기 강화가 시작됐습니다.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달업 등은 매출이 올랐지만 PC방 등에서는 심각한 매출 감소세를 보이는 것도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배달업, 그다음에 택배,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통신, 콘텐츠 사업들은 전부 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 다 힘든 건 아니죠. 예.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만 한 50만 개 정도의 매장이 있는데 예. 이런 데는 완전히 지금 이제 죽을 맛이 된 거죠. 특히 PC방, 노래방 이런 데 아예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 제로가 됐습니다. 지금. 예. 이번 주까지가 연장되는 거잖아요. 최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일반 식당들 8시 50분이면 손님도 없을 뿐 아니라 계시던 손님도 정확하게 일어나십니다. 예, 예. 그분들이 이제 편의점을 갔어요. 예. 근데 편의점 안팎에서 지식을 또 못하게 하니까 예. 거기서 먹을 걸 사고 집으로 가거나 공원으로 가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살아야 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고 마시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은 완전 매출은 어느 정도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 몇 가지 의미 있는 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예. 지난 8월 30일부터 4일간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소상공인 연합회가 조사해 보니까요. 예.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다는 분들이 응답자의 60%나 됐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설령 체감하는 것이 좀 과장됐다 하더라도 예, 예.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예 12개 업종은 아예 매출이 안 나오는 거니까 100%가 예.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9시 전에 문을 닫아라고 하고 아예 실내 취식이 금지됐으니까 예. 그 부분들을 감안하면 최소 50% 안팎은 떨어졌을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0% 이상 매출이 줄었다는 건 거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가게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도 많이 늘었다면서요. 예, 9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또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8월 달까지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대출이라는 게 해줬잖아요. 예, 예. 2.5%로 한 1,000만 원씩. 그 소상공인 사업자가 대출만 받은 소상공인 사업자 53만 개에 달합니다. 누적 금액으로는 14조쯤 됩니다. 예. 정부에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체가 275만 개니까 최소 20%가량의 긴급대출로 평균 2,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건 중소벤처기업의 긴급대출 프로그램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왜 다양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9월 2일 날 발표한 자료도 보니까 상반기에 도소매, 숙박, 음식 이런 주로 소상공인들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대출이 상반기에만 31조가 증가했답니다. 작년에
13.4조에서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아, 증가분이 그러니까 31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13.4조 원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이제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 올 상반기는 정말 중소상공 입장에서는 거의 지옥과 같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죽지 못해서 일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겨우 버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관련해서 입장을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예, 일단은 소상공인 연합회는 그 전국에 많은 소상공인 단체도 있는데 그중에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공식적인 그 기구인데요. 예. 현재 어쨌든 당정에서 소상공인 현금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5월 달에는 온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예. 중소상공인 힘든 분들은 지자체에서만 부분적으로 현금 지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 10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매출이 급감한 분들을 한해서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12개 업종, 아까 아예 문을 닫은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뭐 휴업보상비 10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 방안이 당정청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한다. 하지만 100만 원으로 지금 아예 장사를 못 해가지고 매출이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떨어진 분들도 있는데 예. 100만 원으로 되겠느냐. 그럼에도 현금 지원을 처음으로 정부가 구체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 원 너무 모자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제 2.5단계 조치가 수도권에서 이번 주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50만 개 아까 제가 소상공인 매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최종 방향이 잡혔죠? 예,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도 이제 여론이 분분하죠. 예. 대충 뭐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이건 뭐 조그만 검색해보면 나오니까요. 예. 한 60에서 65%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되 모두에게 지원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예. 어쨌든 이제 당정청에서는 국가재정 규모를 감안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예. 그런 일각의 또 주장을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잡혔는데요. 현재 지금 확인된 것만 어제 당정청에서 보니까요. 7조 중반, 그러니까 7.5조 정도로 예산을 4차 추경을 편성하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국채로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그다음에 아동 돌봄, 그다음에 비대면 통신비 지원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5월달에 받은 것과는 이제 상당히 틀려진 것이죠. 그렇죠. 달라진 것이고요. 예. 다만 저는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받는 방법은 정말 보편적이고 신속하고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은 거잖아요. 사각지대가 없어서. 예. 다만 좀 이제 정부 여당이 밝힌 방식도 일리가 있는 것은 더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두에게 40만 원에서 100만 원 줬잖아요. 2차 때는. 예. 가구 수별로. 그러면 부자든 중산층이든 가난한 사람들 똑같이 지급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끊이지 않았으니까 예. 이번에는 소득 하위 50% 이하 범위 내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피해가 많은 분들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도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이임이 있습니다만 예. 국민 여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현재 곳곳에서 반대나 비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제시한 민생경영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대안은 이랬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추석 전에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금액이 좀 줄어든다고 보편적으로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 그러면 사각지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거 아주 신속하게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별해서 더 드리는 것은 추석 기후에 정부 부처하고 지자체랑 힘을 합쳐서 예를 들면 12개 문 닫은 곳이라든지 9시에 문 닫게 한 곳이라든지 이런데 선별로 추가로 예. 예를 들면 4인 가구가 100만 원을 받았다 추석 전에. 근데 그 4인 가구 중에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피해를 봤다면 그분들을 선별해서 5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추가로 주는 방식으로 저는 보편성과 선별성을 융합한 방식이 있다고 제가 호소해왔는데 이게 채택이 안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 두 개를 좀 섞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군요. 예, 많은 분들이 그걸 제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선별 지원은 더 가난하고 더 피해를 분들이 더 많이 지원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 고민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께서도 상당수가 아니 그러면
일면 이 코로나19라는 게 모든 국민이 힘들었는데 일부에게만 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예. 좋다 선별해서 주면 그 기준은 무엇이며 만약에 그 아슬아슬하게 탈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겁니다. 예, 매출이 그렇죠. 30% 이상 급감한 사람들한테 대상을 한다고 치자고요. 예, 예. 근데 매출이 29%만 줄어든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탈락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이 나오게 되고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거든요. 예. 가난도 문제지만 불공정, 불균등이 문제다라는 아주 오래된 지적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됩니다. 선별로 주면요. 예. 다만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재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난다면 선별로 최종적으로 예. 사각지대가 없이 그다음에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람이 없이 진짜 하위소득 50% 70% 범위 내에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선별 지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얼마나 좀 받을까요? 예, 아직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연합회 성명에도 보면 당장 문을 닫은 곳은 100만 원 정도의 휴업 수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휴업 예. 보상 수당. 그 다음에 최근에 정부에다 밝힌 내용이 보면 소득이 급감한 특성대 근로자, 그러니까 프리랜서나 특성대 근로자들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추산할 수 있는 것은 5월 달에 전국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예. 이번에는 그게 안 되고 선별에 지원되니까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 노동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아동 돌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훨씬 더 어렵잖아요. 예. 그다음에 통신비, 비대면 때문에 통신비가 많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예. 대한 지원인데 이제 맞춤형 지원인데 다만 아주 어려운 중소상공인들하고 더 피해를 보시는 특수고용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는 게 100만 원, 200만 원 안 주는 것보다 낫죠. 근데 예. 아까 소상공인연합회 조사해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임대료라는 겁니다. 아. 임대료가 100에서 200만 원, 300만 원이 수두로 가잖아요. 예, 예. 자,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그냥 임대료를 주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는 하나도 더 살아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못 받았기 예. 때문에 그럼 그 돈이 좀 액수가 적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금액도 일단 작고 예. 임대료를 하나도 지금 건물주들 안 깎아주는 조건에서 임대료가 갖다 같이 생겼다는 거죠. 아. 그다음에 지방 국민들은 5월 달에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동네에서 쓰게만 돼 있었잖아요. 예, 재벌 예. 지역에서 못 쓰게 하고 굉장히 잘한 정책이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7월달, 6월달, 7월달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우리 중소상공인들 지금 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6월달, 7월달 살만했는데 갑자기 8.15 집회 전후해가지고 다시 한번 망한이 생겼다 하면서 원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시 살아나면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을 가야지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게 이번에 그 방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본인들만 100만 200만 받으면 근데 뭐하냐 그거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낫고 고맙지만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는 조건에서 임대료 내고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뭐가 병행돼야 되냐면요. 저는 다시 한번 보편적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별적 지원으로 최종 결정이 난다면 그 착한 임대인 캠페인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3월달, 예. 5월달에 있었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나서서 뭐 그렇죠. 한 달치 연예 예. 임대료 감액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살려면 임대인들께서 그래 이번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8, 9, 10 또는 9월, 10월 이렇게 두 달 정도 최소 예. 한 달치는 50%라도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거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 이분들이 정부나 정부 받는 100만 원, 200만 원 지원금도 이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 저는 정부가 다시 한번 지금 임대료를 건물주들이 깎으면 그게 연말에 지금 법인세나 예. 임대소득세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절반까지. 예.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고 또 법에 의하면 세입자들, 그 주거세입자든 상가세입자든 경제사정이 악화되면 예, 예. 그 보증금의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차임 증감 청구권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물주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법에는 공평하게 건물주는 증액을 세입자들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세금이나 경제사정을 봐서요. 그래서 예. 많은 세입자들이 너무 끙끙 앓고 계시기보다는 건물주께 그런 법률도 있으니까 예. 좀 알겠습니다. 조금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부나 지자체도 그 예, 예. 조치를 좀 강하게 좀 당부하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다음번에 또 모셔야겠네요. 지금 질문은 많은데. 예. 아니, 예. 중요한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고용 취약계층에는 어떤 지원이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1차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고용유지 지원금하고 헷갈리는데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해고를 안 하는 대신에 그분들의 급여를 7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해고를 안 당하는 분들인 것이고요. 근데 해고랑 상관없이 아예 자영업자로 몰려있는 분들이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그다음에 일용직, 비정직 분들이잖아요. 예. 이분들에게 상반기에 한 달에 50만 원씩 150만 원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요. 예. 그래서 한 100만 명 정도 지원을 받았거든요. 예. 뭐 이론은 작았지만 그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큰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하반기에도 지금 8월, 9월 지금 상황상 코로나19가 더 심해져가지고 고용 사정은 더 악화되기 때문에 예. 1차에서 한 달에 50만 원씩 150만 원 줬던 거 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그러니까 고용유지 지원금 말고요. 해고 안 당할 때, 해고를 안 할 때 사업자들이 받는 지원금 말고 예. 해고랑 상관없이 이미 자영업자로 몰려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분들, 일용직분들이 받을 수 있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 어떻게 주겠다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석 전 지급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선별하는 과정 등에서 진통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인데 이게 추석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5월달처럼 했으면 지금 당장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국회 발행만 통과가 되면. 근데 지금 이제 국채 발행도 국회에서 4차 추경안 통과된 그다음에 이제 선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 기준에 의거해서 당사자들이 그걸 입증해서 온갖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5월달에 서류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예. 신용카드로 그냥 들어왔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지금 서두르면 추석 전에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지급이 가능할 겁니다. 예. 대신 이제 추석 후에 이게 없어진 건 아니니까 추석을 치르신 다음에 추석 후에도 받으시면 되니까 일단 급한 대로 예. 추석 전후에서는 선별 지원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그 일이 또 기준을 정하고 그 선별 조건에 맞는 걸 예. 당사자는 우리 국민들 피해자들이 입증해야 되는 문제는 남아있다. 예. 저는 지금이라도 보편 지원으로 가닥을 잡자 이런 호소를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 소장이었습니다. 조금 전 10시 17분에 기상청에서 들어온 제10호 태풍 하이선 진로상 선박이동 대피 명령 알림 의무사항입니다. 자, 2020년 9월 6일 오후 6시부터 태풍 진로상 폭풍 반경 위험 해역에 대해 선박 이동 대피 명령을 발령합니다. 위험 해역 내 운항 중인 선박은 안전 해역으로 대피하고 정박 중인 선박은 닭끌림 등 유사시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해양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 허리도 찌뿌둥, 등도 찌뿌둥 요런 날에 스트레칭 해주면 좋은 자세. 예. 바로 몸통 돌리기 운동을 준비했는데요. 평소 이 허리와 등에 결림 증세가 심한 분들. 네, 우리 형진 아나운서 역시 예. 빠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땅바닥에서 잔 것 마냥 등이 하루 종일 찌뿌둥하신 분들. 전 자갈밭에서 잔 것 같습니다. 자갈밭이요. 예. 네, 이렇게 불쾌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 침대에서 자도 좀 잘못된 자세로 자면 등이 베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 다음 날 하루 종일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하루 종일 정말 피곤한 게 느껴지는데요. 예. 사실 잠을 자는 장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자면요. 등이 베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다음날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지 이게 빨리 해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세 잘 배워가셔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배우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요. 좀 누워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좀 오른쪽으로 누워볼 텐데요. 예. 오른쪽으로 누워서 오른 어깨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예. 그렇게 누우시고요. 다리를 90도로 구부려 볼게요. 그래서 내 무릎이 골반과 일직선상에 올 수 있도록 90도로 구부려 보시고요. 예. 두 팔도 옆으로 누운 상태로 쭉 뻗어서요. 양팔 포개어 볼게요. 그래서 오른팔 위에 왼손이 올라갈 수 있게 예. 누우셨나요? 예. 그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팔을 하늘 위로 쭉 들어서요. 예. 180도 회전을 해서 등 뒤로 넘깁니다. 그렇죠. 양팔 좌우로 쫙 펼쳐질 때까지 등 뒤로 넘겨보시고요. 예. 점점 등 뒤로 넘기면서 내 왼손등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그러면서 몸통도 돌아가는 거죠. 예. 네, 왼손등 바닥에 닿을 때 시선 왼손 끝 바라보셨다가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180도 돌아오시면서 왼손 오른손으로 포개면서 시선도 양손 끝을 바라봅니다. 예. 요게 바로 한 세트고요. 이렇게 5번을 호흡과 함께 이어가시면 좀 몸통이 활짝 펼쳐졌다가 그러니까요. 접어지면서 쫙 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등에 조금 자극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시원한데 왼손등이 저는 바닥에 좀 안 닿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몰라요.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무리했다가는 이 허리 결림 증세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리시쌤, 저는 180도 말고 90도까지만 손바닥이 열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만 가세요. 예. 그러나 여기서 호흡과 함께 계속해서 심호흡과 함께 호흡이 뭐 늘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몸을 수축 이완시키면서 조금씩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몸이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무리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호흡과 함께 그렇죠. 해주시길 심호흡, 깊은 호흡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스트레칭으로 등 통증 시원하게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3분 요가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운동량 많이 부족하시죠? 3분 투자로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요. 2부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준비되어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최근 세대주란 말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가족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경기도 소식 듣고 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소식인데요.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박람회 소식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함께 이야기 나눌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지금 기본소득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본소득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시대를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사회 이렇게 전환의 시대로 이제 표현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제 노동에 의한 소득 분배 구조가 무너질 거다 이런 우려가 점차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기본소득의 개념이 한 사회의 어떤 그런 공유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다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철학적 기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 이 현재 복지와 경제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과 또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조건 없이 지급하는 한다는 기본소득의 기본 원리 이런 거에 충실하면서도 기존의 복지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설계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런 단적인 예로 이제 올해 1차 지원금이 이제 지급되었는데요. 경기도는 지역화폐하고 이제 연계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이제 단순히 어떤 유효 수요 창출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설계한 것인데요. 예. 이런 저희들의 시도는 이제 수치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지급이 됐는데요. 이제 8주 동안에 이제 신용카드, BC카드 매출액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9.5%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지역 카페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대비를 했더니 매출이 가맹점이 44.5% 높았다. 예. 이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또 경기도에서 농촌 기본소득 실험도 계획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성과들을 좀 성공 모델화해서 모형화 연구하는 것도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자, 뭐 국민들께서 기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공감하게 됐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네.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전히 포퓰리즘이나 예산 낭비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뭐 재정 네. 확보 방안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당시 이제 부정적인 시선이 있고 현재도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식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국민 인식의 큰 변화와 또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이 확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태도 변화가 이제 앞으로 향후 재정 확보 방안에도 큰 영향을 이렇게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들은 뭐 한꺼번에 수백만 원씩 주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연간 50조 원 정도 규모의 그 조세 지출 감면을 조정하고 예. 또 예산 규모가 점차 자연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증가분을 활용한다면은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이제 분석하고 있고요. 예. 이런 공감대가 또 더 형성되면 국토보유세라든지 탄소세라든지 이런 신규 세제 도입을 통해서 확대가 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박람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네. 이어 올해도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네. 자, 올해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또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 박람회는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부득이 이제 비대면 온라인 박람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직접 대면하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났는데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기본소득 박람회에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은 예.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어떤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또 온라인 전시관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온라인 전시관은 그 대한민국 정부 행사 최초로 3D 가상 전시관을 구성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화폐, 가상 지역 화폐 이벤트 등의 체험 행사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 푸짐한 경품도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들으시는 분들은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일상으로 사용되는 말이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을 바꿔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올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우리 삶 속에 등장한 단어가 있죠. 바로 세대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주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족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자, 오늘은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생활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모셔보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늘 기다리는데 너무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바뀐 거. 예. 또 이제 조금 약간 매주 변하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좋습니다. 매주 아침에,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아침에 오시는 길은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네, 좀 비가 많이 왔지만 다행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부디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좀 지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세대주 올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자주 사용한 것 같고요. 사실 그 이전에는 딱히 사용할 일이 없었던 그런 단어 같은데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들려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에 조금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런데 세대주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 단어입니까? 우선 형진 씨 이렇게 세대주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어떤 머릿속에 그림이 이렇게 떠오르죠? 세대주요? 네, 세대주 그러고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상 어떤 인물이 떠오르잖아요. 그 인물의 성별은 뭐죠? 남자. 네, 왜 그럴까요? 아버지, 가장. 그러네요. 예. 네, 정말 그런 게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건데 사실은 세대주는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 그리고 왜 재난지원금이 1차 재난지원금이 세대주를 통해서 지급되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형진 씨 가정의 세대주는 누군가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아버지였고 지금은 저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 가구를 분리했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리된 가구에서는 본인이 세대주가 제가 세대주여서 긴급재난지원금도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우리 어른이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대주는 누구인지. 세대주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죠. 혹시 세대주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혹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세대주가 누구지? 이런 거를 또 생각하게 되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의 세대주는 누구인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오늘도 커피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몇 분 선정해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세대주, 여러분의 가정의 세대주는 누구인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주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세대주라는 단어를 보면요. 세대주, 주인이라는 주자가 있죠. 주인 주자예요. 자, 세대주,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의 주인이 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대의 주인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세대의 어떤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렇네요. 그러면 주와 종의 관계라는 꼭 가족을 바라보는 건 아닐까? 그렇게 붙여진 이름은 아닐까? 이 세대주란 단어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세대 그러면 어떤 뜻이 딱 떠오르세요? 세대요? 네. 그 단어만 세대. 들었을 때. 그렇죠. 그 뭐 이렇게 나이로. 그렇죠. 제너레이션이라는 그런 뜻이 딱 떠오르죠. 근데 사실 이 세대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가구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들어오죠. 우리가 1가구 1주택 할 때 1가구. 가구 수가 가구의 구성원이 몇 명이냐라든지 가구 수가 여기 얼마나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네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우리한테 편하게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세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대라는 말은 사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말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또 그렇군요. 그렇죠. 한국의 이제 문헌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던 어떤 신문에서 처음 사용이 보입니다. 세대라는 말의 사용이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가구라는 말로 순화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화가 뭐 일본에서 꼭 들어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대하는 것보다 가구 이러는 게 훨씬 더 잘 와닿죠.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좀 더 쉬운 말로 바꾸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바꾸자.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가구로 바꾼다고 해서 가구주라는 개념은 괜찮은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주종관계, 상하관계가 생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세대주, 가구주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죠. 사실 저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우리 가구에 남편이 세대주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언제 정했지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하고 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레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뭐 그전에는 호주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그전에 호주제까지 심지어 있었잖아요. 2008년 1월 1일 이제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됐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생활의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 마치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이것이 헌법적 가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세대주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면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좀 혼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사실 없으면 조금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그 가정에서 뭔가 도맡아 하는 그런 누구를 정해놓고 말하기 두렵다 이거.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가구 대표. 가구의 대표가 필요하면 가구주라는 말보다는 가구 대표. 그래서 대표라는 말을 딱 들으면 누군가가 누군가와 상의해서 대표를 선출할 것 같잖아요. 이게 사실은 대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준다. 이게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든 의문인데 가구장은 안 됩니까? 가구장, 장은 또 이제 어른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언어의 줄다리기라는 책에서 장이라는 것도 너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고화시킨다. 예. 어른만이 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의미가 있군요. 경험이 많아야 될 것 같고. 예. 장하면 왠지 남자가 돼야 될 것 같고. 예. 이런 그런 관념들이, 고정관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가 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회의를 할 때 회의의 어떤 의장 같은 걸 뽑잖아요. 예. 그때 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늘 연장자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예. 왜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느냐? 사실 언어가 우리에게 그런 종류의 고정관념을 형성시켜준다. 예. 회의의 대표를 뽑자 그러면 왠지 수평적이면서 좀 그렇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물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일단은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3508번님께서는 세대주는 엄마요 하셨고, 네네. 1103번님 세대주는 아이 이름으로 이선입니다 이렇게 하셨고, 0279번님께서는 우리 집 세대주는 접니다. 저는 40대 를 넘은 여자고요. 지역 이동 이사하면서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네네. 0421번님 세대주는 와이프인데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죠. 갈등도 없어요. 네. 보통 지금 주시는 답변들이 여자분들이 또 세대주가 꽤 많은 것 같고, 5678번님께서는 세대주 저희는 4인 가족인데 가장인 제가 세대주입니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세대주는 세대원 전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정말 역시 우리 어른이들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어른이들은 정말 대단한 어른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건요. 통계를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줘요. 예. 세대주가 우리 배우자가 있는 가구, 그러니까 유배우자 가구라고 통계청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통계청 지표를 보면요, 2011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유배우자 가구의 세대주가 성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2019년 몇 % 정도의 세대주가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그래도 거의 80%일 것 같은데요? 86.3%입니다. 90%에 육박하죠? 2011년에는 9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90.1%에서 9년 만에 그래도 3.8%밖에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대주가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공고하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그대로 담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대주라는 개념 아까 없으면 좀 불편할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없이도 잘 살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전 세대주란 말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거의 없죠. 그 세대주는 사실은 행정 편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 세대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심지어 일본은 1948년에 원래는 세대주라는 개념이 일본에서 통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일본은 1948년에 헌법을 새로 만들면서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그래서 세대주라는 개념 없앴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1962년에 이제 주민등록법을 만들면서 세대주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가진 사람 이게 이제 세대주다. 그다음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주민세 균등 분할의 납세 의무자가 세대주다.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 의무 부과를 통지하거나 뭐 향토 예비군 그런 걸 통지서가 오면 알려야 하는 의무가 이제 세대주에게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세대주인데 사실은 봐보면 행정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사실은 누구에게 어떻게 줄까가 정부가 좀 더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게 그냥 행정이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게 행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 가구 단위로
그리고 세대주에게 이렇게 준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가치, 헌법적 가치와 맞는 것인가? 예. 평등 가치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다른 지역의 어떤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표적인 게 경기도인데 예. 그냥 개인에게 다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고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좀 담겨 있는 그렇죠. 행정이라는 거는 예. 그걸 보여줘야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행정이 그런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 시민들이 잘 감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가부에서는 이런 종류의 4년 전에 이미 이런 세대주를 포함해서 이런 가족 평등의 개념을 좀 어긋나게 하는 그런 행정들을 다 이제 지적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사실 1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여성단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 목소리가 사실은 두드러질 수가 없었어요. 거의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지급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2차에서도 그렇게 또 목소리가 덮이면 어떡하나.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꼭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번을 계기로 이런 또 논란들이 좀 촉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헤라님께서는 세대주 말고 세대 대표 어떨까요?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세대보다는 가구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렇죠. 지화님께서는 호주, 세대주 모두 일제 때 사용한 단어죠. 맞습니다. 가구 대표 좋은데요 하셨는데 가구 대표 괜찮나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은 걸 제안을 했는데요. 아주 역시 어른이들은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사실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적극적으로 문자로 좀 선생님들의 생각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나 다른 가족들은 세대주가 될 수 있는가요? 없습니까? 성인이면 다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면? 네. 그래서 가구에서 뭐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려면 이제 그 현재 세대주, 가구주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 절차만 거치면 누구든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면.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이비 제이님께서는 단어 하나에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하셨고요. 좀 많은 분들께서 오늘 방송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0279번님께서는 진짜 좋은 방송 세대주란 이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셨고요. 저 스스로도 제가 긴급재난지원금 제가 다 썼거든요.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커피 쿠폰 당첨자는 0279번님, 8678번님, 0421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갔네요. 금방 가네요. 예. 자, 오늘도 많은 또 배움을 주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5태풍 하이선이 일본 남부 지방을 통과해 오늘 아침 부산 남쪽 해상에 상륙했습니다. 전국에 비바람 불고 있는데요.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 뉴스 확인하시면서 실시간 상황 정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